평범하게 살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직장이 있어요. 내가 한 달에 250을 벌든 400을 벌든 500을 벌든 매달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면 얼마가 생긴다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다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이에요. 사는 지역. 사실 첫 번째는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점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계속 점점 안 되는 것 같지? 그게 어디서 많이 갈라지냐면 평범한 우리들 삶에서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충청도 분이신데 16살인가에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19살 때까지인가 외삼촌 같이 살면서 도와주시다가 20살이 돼서 구로공단 취업을 하셨어요. 20살 때 만났던 그 20살 친구들을 인생을 제가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마포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근데 그때 마포가 판자촌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 한 분은 인천, 한 분은 시흥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갖고 있는 자산의 차이가 10억이 넘어요. 똑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 방향으로 최대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본인이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거를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계속 그런 거를 감정적으로 속상해 하듯이 받아들이시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1억 떨어진 건 이제는 그냥 지난 일인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전세금을 무리하게 받아서 또 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해서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꼬인 걸 풀어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속상해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매도 의견을 드릴 때 못 파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5억 정도면 팔릴 줄 알았는데 4억 9천에 사겠다고 하고 막 이러면 또 속상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파셔야 됩니다. 뭐 하락이나 역전세장을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제 주변 제 동료 투자자들 다 멘탈 나갔거든요. 그럴 때 다 던지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선까지를 딱 그어놓고 그 앞에 거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잘라내더라도 이건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공포에 질리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한 지역에 투자를 4개 했던 분이 있거든요. 제 동료분 중에. 근데 그분이 그 4개를 다 팔았어요. 역전세 맞으면서 멘탈 나가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집이 나중에 시간 상승장 왔을 때 5억, 6억씩 올랐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은 그 4개를 다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무리를 했으니까요. 하면 안 되는 걸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지켰더라면 그게 나중에 꽤 많이 힘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사연자분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다고 강한 마음을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먹고 두 분이 머리를 맞대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본인이 머리 아픈 이유는 실거주는 실거주대로 더 넓은 평수로 가고 싶고 동시에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꼬이는 거예요. 월급쟁이 투자자로 시작해서 월급쟁이 부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실거주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왜? 제한돼 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내 욕심 실거주도 좋은 거 하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어.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투자를 현실적인 투자가 아니라 돌려서 말하지 않고 말할게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투자들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 일, 내가 뭔가를 일을 하고 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커리어를 쌓고 이런 것들은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맞거든요. 근데 투자는 그러면 안 돼요. 투자는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배워서 하는 거예요. 왜? 투자는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가격이 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집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오해하세요, 사람들이. 제가 집을 사라고 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겠지라고. 가격이 싼 것과 매수 직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전혀 독립적인 일이에요. 내가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비싸게 산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장기적으로 가치에 맞는 가격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는 실거주로 마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돼요. 감정을 다 빼야 돼.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지금 올바른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새벽밤님이 전화 끊고 내가 말한 대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 팔아야 되거든요. 왜? 대출을 감당을 못 해요, 지금 역전당. 현실적으로. 신랑이 밤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24시간 일을 해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슬퍼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아도 돼. 왜냐면 그걸 판다고 해서 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아도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시간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돈으로 바꿔야지. 즉 무슨 얘기냐면 시간은 돈이란 얘기야. 시간은 돈인데 그거를 여기저기다 다 흩어버리고 있으면 그게 돈이 될까요? 저는 토지 같은 거는 아예 몰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파트는 자신 있거든요. 어떤 마음을 했냐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외워야겠다 생각하고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만약에 미네르바님이 아파트 배우겠다고 나한테 왔는데 옆에서 옆 사람이 토지로 돈 벌었다고 하면서 토지 투자를 하라고 해요. 그럼 나한테 묻는 거야. 토지도 해볼까요? 근데 난 똑같이 얘기하겠지. 아니 그냥 아파트만 해. 아파트만 해도 돈 벌 수 있어 라고 말하겠죠? 그때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끝장이 내 멘토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정보가 많고 여기저기 막 이게 많아서 여기 가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내가 분야를 정했으면, 그러니까 방향을 잡았으면 열심히 할 준비는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딴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오케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정답을 찾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가장 직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옳은 방향과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조금씩 해도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저는 10년을 하니까 제 친구들, 저랑 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런 세대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타이님이 게으르다고 해가지고 너무 본인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는가,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성장을 선택했느냐만 보시고 조금씩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인생은 별로 효율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주식을 하셔서 쫄딱 망해서요. 저는 절대 주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하시다가 쫄딱 망해서요. 저는 절대 부동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건 부동산이나 주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감정이 들어가서 오독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러면서 또 현실과 다른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또 반대로 이 리스크 수용자들은 한 방에 망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알면 돼요. 개념적, 감정적, 관념적 관점을 빼고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게 100억인데 100억을 누가 벌었대. 100억을 어떻게 벌었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리스크를 회피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무조건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요령이 있을까? 봤는데 100억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를 10억 정도로 줄이는 거야. 그런 방법들을 저 사람은 알고 있어. 그걸 따라하면 돼요. 또 반대로 리스크를 크게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왜 망했을까를 보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다. 리스크를 극대화해서 보는 사람,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리스크와 기대 수익의 관계를 잘 살피고 내가 그거에 맞게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탁탁탁 해나가면 그러면은 나도 그 길로 갈 수 있다. 왜? 이 길은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만 그 있는 그대로 현실의 올바른 길을 찾게 돼 있어요.